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 후 본인이 조종하던 전투기가 피격되어 하와이 제도 서쪽 끝에 위치하고 인구가 매우 적은 니아우 섬에 불시착한 항공모함 히류 소속의 니시카이치 시기노리 1등 비행 병조는 일본군의 추가 공격을 우려한 미군이 하와이 제도 근해에 선박 항행을 제한한 사이 니아우 섬에 며칠 동안 일본계 3명을 포함한 주민들과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시카이치는 그 3명 중 같이 머물고 있던 하라다 요시오 부부와 작당해서 섬 주인인 에일머 로빈슨의 집에 하라다가 숨어 들어가 로빈슨 소유의 샷건을 훔치고 니시카이치를 지키던 보초를 제압한 후 니시카이치를 처음 발견하고 기밀 서류와 권총을 보관하던 하윌라 칼레와노의 집으로 쳐들어와 서류를 뒤졌으나 찾지 못하고 그 대신 하윌라가 숨기고 있던 니시카이치의 권총을 다시 입수했습니다. 하윌라는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올 때 집 밖에 숨어 있어서 충돌을 모면했습니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 이때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하윌라의 집으로 오는 동안 약 16세 정도로 추측되는 소년을 총으로 위협해서 하윌라의 집까지 끌고 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인질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서류를 찾지 못한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권총만 가지고 하윌라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윌라를 처음으로 찾아왔으나 서류를 내놓도록 설득에 실패한 신타니 이시마츠는 니시카이치 일당에게 협박을 당했던 것으로 추측되며 실패하자 달아났습니다. 하라다와 달리 신타니는 아직 미국 국적이 없었습니다. 기밀 서류를 찾지 못한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하윌라 집 근처 창고로 갔습니다. 이때 집 밖의 화장실에 숨어있던 하윌라는 계속 그곳에 숨어있다가 니시카이치, 하라다가 다시 돌아와 들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화장실에서 뛰어나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윌라가 뛰어가는 것을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목격했고 하윌라를 향해 샷건을 발사했으나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총알을 피한 하윌라는 바로 마을로 달렸습니다. 하윌라는 근처 집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말을 빌린 후 전력으로 달려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목격한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윌라의 말을 잘 안 믿으려고 했지만 이 사이 하라다의 집 창고에 감금되었던 보초 마을 주민이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이케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주민은 탈출해서 일어난 일을 주민들에게 알렸고 이제 마을 주민들은 사태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무장한 것을 안 마을 주민들은 일단 마을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숨도록 했습니다. 하윌라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니아우 섬 고지대로 올라가서 다시 불을 피워서 카우아이 섬에 비상 연락을 취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실제로 밤이 되어 불을 피웠다는 얘기도 있고 무장한 일본인들이 보면 너무 위험하니까 실제로는 안 피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찍은 항공사진에는 고지대가 섬 중간쯤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고지대는 섬의 위쪽 부분에 치우쳐 위치해 있고 신호를 보내면 섬 주인 로빈슨이 위치한 카우아이 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피워서 신호를 보내도 제대로 전달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 하윌라는 마을 주민들과 다른 방법을 의논했고 결국 밤이 되고 나서 하윌라와 주민 5명이 보트를 타고 직접 카우아이 섬으로 가서 사건 소식을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력선이 없었기 때문에 니아우에서 카우아이까지 노를 저어가면 약 10시간 정도 걸려 카우아이 섬에 다음날 오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하윌라의 집에 쳐들어온 것이 오후 5시 30분이어서 이 정도로 사건이 진행되었을 때 이미 니아우 섬은 늦은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윌라와 함께 고지대로 올라간 다른 주민들이 케로신 램프를 이용해 카우아이 섬에 신호 보내기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윌라와 다른 주민들은 합의한 대로 카우아이로 배를 이용해 가기 위해 섬 북단의 키랜딩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이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하윌라와 아직도 못 찾은 기밀 서류들을 찾아 무기를 가지고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제 1941년 12월 12일 금요일 밤이 되었고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마을에서 제일 먼저 간 곳은 자기들이 서류를 빼오라고 시켰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린 신타니의 집이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신타니 집에 쳐들어가 서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윌라가 넘겨주지 않은 서류가 신타니에게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기록에는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신타니를 마을에서 발견했고 신타니를 쫓아갔으나 놓쳤다고 합니다. 마을로 들어온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칼라니피오 니아우라는 이름의 주민을 총으로 위협해 잡고 마을에 있는 다른 주민들을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이때 마을에 없었는데
미리 탈출한 주민들 이외에 속속 다른 주민들도 마을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마을에 있었던 소수의 주민들 중 한 명이 카하킬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남성이었는데 보통 칼리마라고 불렸습니다. 칼리마는 가족들이 전부 피신하는 것을 돕고 마을에 남아 있었는데 칼라니피오가 사람들을 부르는 것을 듣고 그가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알고 대답했다가 총을 든 니시카이치와 하라다에게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이때 마을에서 3명의 주민을 잡아서 손을 등 뒤로 묶었습니다. 니시카이치, 하라다, 그리고 잡힌 주민들은 니시카이치가 하라다 집으로 옮기기 전에 있었던 조셉 켈레의 집으로 갔으나 잭 미즈하의 미국군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인질 중 한 명이었던 칼리마가 그 집에 켜져 있던 불이 일행이 다가오자 갑자기 꺼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마을에서 더 나올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칼라니피오와 칼리마에게 자기들과 같이 12월 7일에 불시착한 제로기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니시카이치의 생각으로는 기밀 서류도 중요하지만 제로기 동체가 미군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일행은 제로기가 불시착한 곳으로 마차를 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니시카이치, 하라다, 그리고 2명의 인질은 하윌라의 집에서 가까운 제로기 불시착 장소로 갔습니다. 니시카이치는 제로기의 무전기로 근처의 일본군과 통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보고서에서는 인질이 된 주민들이 니시카이치가 무전기를 작동했고 일본어로 뭐라고 말을 했으나 답신이 오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금요일로 제로기가 불시착한 일요일로부터 한참 지나 있어서 니하우섬 남쪽 해상에 머물면서 불시착한 조종사를 구조하기로 한 2호 제74 잠수함도 이미 돌아가 버린 뒤였습니다. 일본 기록에 따르면 돌아오지 않은 니시카이치의 제로기는 이미 자폭한 것으로 인정된 후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 해군이 항공기 손실을 보고할 때 격추라는 단어보다 행방불명 혹은 자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신을 듣지 못한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대신 제로기에서 기관총 탄약을 꺼내 인질들에게 타고 온 마차에 옮기라고 시켰습니다. 제로기라고 불리는 영식 함상 전투기는 당시 무장으로 양 날개에 99식 20mm 기총 2정과 기수에 97식 7.7mm 고정기총 2정을 장착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7.7mm 기총 최소 1정을 제로기에서 분해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인질들에게 기관총을 자기들이 타고 온 마차에 총탄과 함께 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라다는 칼리마에게 자기 집으로 가서 아내인 아이린에게 이날 밤 하윌라를 찾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전하라고 시켰습니다. 하라다 일당은 칼리마의 등 뒤로 묶은 손을 풀어주지 않은 채 놓아줬는데 칼리마는 하라다 집으로 향하는 대신 자기 가족들이 피하고 있는 해변으로 갔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제로기에 불을 질러 미군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고 찾고 있던 서류가 혹시 아직도 하윌라의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근처에 있던 하윌라의 집에도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때가 1941년 12월 13일 토요일 오전 3시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하윌라와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윌라와 함께 영문 자료에 니하우 렌치헤드라고도 되어 있는 존 케쿠이나까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총을 쏘면서 집들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이때 니시카이치의 서류는 하윌라가 집이 불타기 전에 빼내서 섬 모처에 은닉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니하우 섬과 옆에 있는 카우아이 섬의 현재 지도인데 보트를 타고 카우아이 섬으로 가서 소식을 전하기로 결정한 하윌라와 5명의 니하우 주민들은 섬 북쪽 키랜딩에 도착했고 12월 13일 오전 0시 30분 카우아이를 향해 보트를 출발시켰습니다. 목적지는 카우아이 섬의 남쪽에 있는 와이메아였습니다. 니하우 섬 북쪽 해안에서 와이메아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40여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당시 니하우 섬에 있던 웨일보트라는데 이것이 하윌라와 다른 주민들이 타고 카우아이로 떠난 배로 추정됩니다. 칠흑 같은 밤에 작은 배를 타고 가깝지 않은 곳을 찾아가야 하는 항해여서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라다 일당이 풀어준 칼리마는 해안가에 가족들이 있는 은신처로 왔는데 그곳에서 베니라고 불리던 이웃 베네아카카 카나헬레를 만났습니다. 칼리마는 베니에게 하라다 일당이 보유하고 자기가 본 기관총 탄약의 양이
니아우섬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죽일 수 있을 만한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칼리마는 베니에게 자기와 함께 하라다 일당이 타고 온 마차로 접근해서 기관총과 탄약을 몰래 훔치자고 제안합니다. 베니 카나헬레는 이에 동의하고 하라다 일당이 타고 온 마차로 몰래 접근합니다. 하지만 기관총은 없었고 칼리마와 베니가 각각 기관총 탄약들을 손에 쥔 다음 해안가로 빠져나가 탄약을 숨겨놓았습니다. 다른 기록에는 이시카이치와 하라다가 제로기에서 7.7mm 기관총 2정을 가져왔고 이 중 한 정을 칼리마와 베니가 탄약과 함께 숨겼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베니 카나헬레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마저 대피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이시카이치와 하라다가 하윌라와 서류를 찾아 무장한 채 마을을 돌아다니고 아직 대피를 못한 가족이 하라다 일당에 들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움직이고 있을 때 칼리마와 베니 카나헬레의 가족들이 하라다 일당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숨어 있다가 음식을 찾아 마을로 오면서 붙잡히고 만 것이었습니다. 칼리마와 베니 카나헬라의 가족이 붙잡힌 것은 12월 13일 토요일 이른 아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시카이치와 하라다는 붙잡힌 가족들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윌라 혹은 그의 행방을 알만한 사람인 렌치헤드 등의 행방을 말하라면서 만약 그들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붙잡힌 가족들 중에는 베니 카나헬레의 부인인 엘라라고 불리던 케알로와 카나헬레가 있었는데 하라다와 이시카이치는 베니에게 나가서 하윌라를 찾아오라고 하면서 부인인 엘라를 인질로 잡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니는 하윌라가 보트를 타고 카우아이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하라다 일당에게 말할 수는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하윌라를 찾는 척합니다. 하지만 밖에 나온 베니 카나헬레는 곧 부인의 안전이 염려되었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하라다 일당과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돌아온 베니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포로가 된 적국 조종사를 풀어주고 조국의 반역 행위를 하고 있는 하라다, 항모 히류의 전투기 조종사 이시카이치와 마을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다음 회에서 여러 뒷이야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